네, 전재미 씨 여성시대. 지난 한 주에 우리 곁에는 기억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인문학 사사건건 핵인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 핵인싸. 오늘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뭐예요? 예, 오늘의 단어는 에코인데요. 에코. 예, 에코입니다. 에코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울림? 이런. 예, 울림, 메아리. 에코백? 노래방? 괜찮았어. 네. 네. 점점 센스가. 네. 근데 이제 에코라는 단어를 뭐 또 떠올리게 된 건 뭐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얘기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에코가 된 것 같아. 서로 메아리로만 주고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에코와 정체성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에코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코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인의 이름인데요. 예.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말로 아까 말씀드린 메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에코는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에게 총애를 받던 요정이에요. 요정인데 너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다니면서 말을 참견을 막 하는 거예요. 오, 진영 씨 예전에 예. 에코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네. 그 에코가 너무 말을 참견을 많이 하는데 네. 헤라 여신 있잖아요. 네. 헤라 여신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는 정말 말이 너무 많다.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하고 어떻게 그럼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말 속에 이제 들어가서 전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나르시시즘 아시죠? 네네. 네. 그 나르키소스가 우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서나 보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남자가. 근데 말하고 싶은데 자기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지나가니까 사냥꾼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타가지고 몸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서 이제 목소리만 남아 버린. 에코가. 예. 그래서 이제 에코라고 방송에서도 에코라는 용어 막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남아 있어서 에코가 되었다. 그래서 에코를 확인하려면 산에 가서 우리가 야호 이렇게 부르면 들려오잖아요. 네. 메아리로. 그때 그게 에코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슬프다. 네, 슬프죠. 네. 정말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됐다고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어떤 슬픈 자화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거든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만 빌려서 사는 사람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백설공주 이렇게 동화책 있잖아요. 네. 네. 백설공주의 동화책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백설공주. 예, 백설공주가 될 것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혜정 누나 누가 있을까요? 백설공주 내에서요? 주인공은 백설공주밖에 없지 않아요? 난장이? 예, 뭐 난장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백설공주의 주인공이 누구니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19은 거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어머.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고 하면 백설공주의 이야기 보면 이제 그 계모로 나오는 마녀가 네.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거울아, 거울아. 예, 한번 해보시죠. 감독님 에코 한 번만 넣어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오. 그래요. 거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 뭐 그 마녀인 마녀도 예쁘지만 건넌 마을에 있는 백설이라는 친구 그 아이가 더 예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에코가 없는 사람이라면 메아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면 뭐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예쁘면 되지 뭐 하면 고만인데 네. 뭐야? 하면서 질투심이 발휘가 돼서 이제 백설에게서 독사가도 주고 독빛도 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거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녀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을 때 당신 하면 그래 끝!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근데 거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는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와. 메시지는 내가 내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에코의 목소리만 듣고 살다 보면 결국엔 내 목소리를 못 내고 나를 찾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이제 철학자가 한 명인데 그게 이제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 니체 많이 들어봤죠. 알죠, 알죠. 그 니체가 너는 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너는 네가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돼야 된다. 이 타자의 입장에서 너는 네가 돼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난데 그래. 무슨 나처럼 못 살고 있나?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거울에 이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건 아닌가? 메아리를 듣고 사는 건 아닌가? 에코를 듣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저 사람 잘 알아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우리 여성시대 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장정일이라는 작가가 쓴 프로이드식 치료를 받는 여교사라는 시가 있어요. 두꺼운 책으로도 나왔고 시집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료 교사 선생님이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수학 선생님이고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사내 커플이에요. 네. 둘이 사귀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뭐 사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애정행각도 벌이겠죠. 근데 어느 날 여자 선생님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뒤에 가서 이렇게 백허그를 딱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 여자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우리 헤어져.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었을까? 예. 어떤 얘기를 하면 헤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애인이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귓속말에로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면 뺨을 때릴까? 예.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글쎄 그거는 나 여자 사실- 입장이 나 더- 사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아, 막장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가 되는 아, 거고요. 그거를 사실 백허그를 하면서 할 말은 아니네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그의 뻔뻔스러운 낯짝을 갈겨 주었지요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다짜고짜 나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게 뭐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백허그,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백허그를 예. 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라고 라고 한 거야. 말한 거. 그래서 근데 돌아서 갑자기 돌아서자마자 저기 뺨을 그냥 날린 이거 거 아니에요? 해성남녀에 써야 할. 예. 아 그냥 나올 뻔했네요. 네. 팟캐스트나 유튜브였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냥 했죠. 예. 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자 선생님이 창밖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굴까?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마치 그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리의 록강땡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지 하는 순간 오바이트가 쏠려서 구토거든요. 소설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쟤에 대해서 잘 알잖아 하면 도대체 쟤는 나에 대해서 뭘 알지? 나도 그래. 나를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도 생각할 때 나는 누굴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아가야겠어.라고 했으면 멋있었을 텐데 나는 평생 당신을 알아갈 거야. 노력할 거야. 그랬으면 좋았을 때 사랑이 하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슬펐던 거죠. 자, 사랑이라는 말 조심해서 쓰세요. 그래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어.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들은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 쓰면 두 번 다시 쓸 수 없어요. 되게 네? 어렵죠. 왜요?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건 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체도 우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은 친구끼리는 서로 노력을 해요. 네. 지키려고. 어. 근데 사랑은 소유했다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보자면 예, 인문학적으로 네. 보자면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 약간 사랑해란 단어. 근데 저도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여성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 그랬더니 뭐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뭐 사랑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표현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사랑해 사랑이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좀 표현해봐. 그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 어쩌면 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도 그렇구나. 있겠네요. 의미 예, 없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니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니체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답게 잘 못 사니까 그러면 나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내가 사는 방법을 조금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조금 보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 줬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욕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만화책을 선물을 주고 유머로 이렇게 그러면서 네 자신을 스스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보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오면 네. 말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어떤 선물을 주는 거죠. 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에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변신 로봇처럼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를 좀 알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3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3가지가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타의 특징은 어떨까요? 낙타. 뭐 사막에서 이제 이고지고 다 고생 다 하고 있네. 예. 뭐 약간 뭐 그런 의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낙타는 모든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짐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범생, 성실한 친구들. 그런데 그 모범생이고 성실한 것들이 자기 삶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니체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곧 에코의 삶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부모님 말 잘 들은 친구들이 결국엔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내 인생도 못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낙타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낙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변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변신이 이제 사자가 되는 건데요. 네. 네. 사자는 어떨까요? 사자. 뭔가 용맹하고 예, 저항의 정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격성이 예, 있고. 공격성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로워 보이지만 왜 공격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긴 따지는데. 내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예. 맹수의 어떤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따지긴 해요. 근데 왜 따져?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사자들은. 네. 예, 뭔가 막 저돌적이고 저항적이긴 하지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싸워야 돼? 왜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마지막 3단계 변신이 아이. 네. 아이가 되는 삶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자기 네. 삶을 긍정을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종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엄마나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배우게 될 뿐이지 스스로가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뭐 종교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도 하는 것도 네. 아이의 긍정성이 없으면 절대 자기 삶을 스스로 자유롭게 에코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가 아이의 삶은 스스로의 힘에 돌아가는 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니체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김수영의 시로 받았거든요. 네. 이 김수영의 시에 보면 되게 놀라운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김수영이 이 돌아가는 바퀴를 헬리콥터하고 팽이로 묘사를 해요. 네. 네. 팽이로 묘사를 하는데 스스로 도는 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와. 어느 날 스스로 도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수영이 그 모습 속에서 성인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 도는 아이와 같은 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제목은 달나라의 장난일까? 결국에는 달나라는 무중력이잖아요. 어떤 중력의 힘에 의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무중력의 상태에서 그리고 아이처럼 장난을 치듯이 놀이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에코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엑스트라가 되지 않는 거죠. 아. 누군가의 엑스트라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 미국인들은 늘 에코의 삶을 살고 있다.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다. 컴플렉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미국인들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유럽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오바마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 그리고 유럽의인들 뭐 범죄인들 이런 사람들 옮긴 거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늘 유럽이라는 유럽 연합에 대한 그 정신적인 가치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생각할 때 절대 그 물리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만의 정신을 세우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제일 크게 세운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뉴욕이라는 말은 뉴 유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유럽을 세우면 우리도 유럽 사람처럼 되겠지 해놓고 뉴욕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도는 힘, 그리고 에코가 되지 않는 힘,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갖는 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그래. 그게 중요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에코처럼. 네. 기준을 좀 어디에 두느냐. 예. 요즘 흔히 이제 제일 많이 휘둘려지는 게 특히 여성분들은 SNS에 많이 휘둘려지거든요. 그래. 비교도 되고 보여지는 삶들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내가 기준이 된다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예. 오늘 에코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번 주의 핵인싸는 에코였습니다. 지금은 전준비 씨 여성시대입니다.